안녕하세요. 사과나무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요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왔죠. 제 애기들은 죽은 요섭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는 쌍둥이 동생인데 죽었다고 얘기해요. 옳은 방식으로 국어 1등급 나오게 하는 법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인사말에서도 느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어 사용설명서라는 책이 아마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목공하라는 카페랑 그리고 제 블로그에 연재한 칼럼들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민감한 내용들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내용은 그 안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좀 더 이쁘게 편집된 본이 어임들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중학교 제가 평균 한번 내봤어요. 80.56점입니다. 금방 고등학교 국어 평균 내봤어요. 74.38점입니다. 평균이 6.1점 하락해요. 아이들이 국어를 잘 했더라도요. 고등학교 가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 왼쪽이요. 지금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90점 맞으면 A, 80에서 89면 B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간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지금 새로운 아이들이 맞는 등급제가 아니라 기존에 4% 1등급이었던 등급제에서 제가 인근 학교랑 모의고사들 평균을 내봤을 때 이 정도가 나와요. 국어는요. 좀 쉽다 그러면 이번 양정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100점 몇 명이었게요? 18명이었어요. 와, 그래서 1등급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1등급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좀 쉽다 그러면 93, 4 정도 나오면 쉽고요. 평균적으로는 91, 2고요. 어렵다 하면 90점대 아래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어려울 경우엔 82, 3이 1등급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치를 적어놨는데 이제 바뀌죠? 우리 애기들 바뀌는 걸 보면 1등급이 10%입니다. 요 계산법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해보니까 1컷이 84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컷이 한 85, 6 쉬우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국어는 요 정도 맞아야 되는구나 점수가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수학은 잘 하지 못해서 제 나름대로 느낌 경험칙으로 만들어 본 데이터니까 간단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근방 학교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크게 국어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내신이. 하나는 그 완전히 중학교 내신과 비슷한 교과서 위주의 내신형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교과서 위주로 나오는 학교, 양정고, 진명여고입니다. 위에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목동고, 신목고, 영예고, 외부 지문만 나오는 학교, 명동이고, 한가람고, 강서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그게 좀 큰 학교가 명덕외고예요. 명덕외고에 제 선생님 이름은 말씀 못 드려요.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요. 교과서를 안 쓰세요. 애들 보고 교과서 왜 가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를 안 쓰시고요. 오로지 그 선생님이 준 프린트로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요. 사건의 지평선이 나와요. 어머님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 시험 문제고요. 시나리오는 뭐 내는지 아십니까? 봉준호의 기생충이에요. 그 19살 애들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내요. 그거를 보고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문제를 명동외고에서 냅니다. 근데요, 올해는요, 또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교과서를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지에 따라서 제가 전략을 바꿉니다. 근데 가장 큰 흐름인 교과서 외부지문 위주인 저 흐름은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국어과 특성이기 때문에 개정으로 바뀌어도 크게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어떤 부분인지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위주의 학교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고 꼼꼼한 암기가 필수입니다. 제가 되게 멋있게 써놨는데요. 여기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되게 쪼잔하게 냅니다. 야, 이것도 내? 이런 걸 내요. 그리고 두 번째, 교과서를 모두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애들한테 항상 내신 기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 낼까?가 나온다고요. 야, 이거 내?가 나와요. 실제로 그게 나옵니다.
모 학교 말씀은 안 드릴게요. 모 학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요. 최척전이라는 소설 하나를 전문이 시험법입니다. 그리고 단어를 쓰는 게 15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책의 지은이는 누구인가? 이 책에서 오경이가 그 최척을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무엇인가? 오경이가 둘이 만났을 때 흘렸던 것은 무엇인가? 눈물 틀려요. 피눈물이 정답이에요. 진짜 쪼잔해요. 그래서 교과서만 하는 학교면 쉽겠네. 쉬우니까 어렵고 쪼잔하게 내요. 그러니까 막 욕하고 싶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냅니다. 그리고 서술형, 두개 고르기, 어휘, 기역, 니은, 디귿으로 조절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으로 조절한다는 건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비읍, 시옷, 이응짓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건 몇 개일까요? 다음 중 옳은 것으로 짝 지어진 것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비읍,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이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서 교과서는 진짜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과서랑 외부 지문으로 이어진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외부 지문만 내는 학교보다 많아요. 왜냐면 외부 지문도 하고 교과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엔 범위가 좀 많고요. 교과서 암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외부 지문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량이 극도로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진짜 슬픈 얘기 하나 하면요. 간혹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 출제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수업을 안 해줘요. 그 애들은 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전 밤새도록 컴퓨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자, 외부 지문 비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냐면요. 이런 학교는 교과서 자체의 내용만 묻질 않아요. 교과서랑 외부 지문을 엮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 춘향전이 교과서에 나와요. 외부 지문에 심청전이 나와요. 둘이 엮어버려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 개의 그 학교 유형 중에서 이 학교 유형이 제일 양이 많지 않을까 공부량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과서에 없는 외부 지문만 내는 학교들인데요. 교과서에 없는 지문들을 출제하기도 하면서 적었죠? 사건의 지평선, 기생충, 끝사랑, 김범수의 끝사랑 아십니까? 시간 있으면 제가 불러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문해력이 높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학교 선생님의 주관이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 중에 학교 선생님 수업이 제일 중요한 학교가 어디냐?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수능에서 나오는 개념이랑 달라요. 예를 들어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그 중세국어,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는 중세국어에 그 비읍, 시옷 그리고 시옷, 여기 아닙니다. 시옷, 비읍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합쳐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수능에선 시옷으로 시작하는 건 어두자음군으로 보질 않아요. 말 어렵죠? 그냥 그건 어두자음군으로 안 보는구나. 근데 내신 학교에서 몇몇 학교는 그걸 어두자음군으로 봐요. 그냥 우린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수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요런 학교 유형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줘라. 엄마 국어 선생님 지루해서 난 맨날 자. 그러면 뭐 등짝이라도 한 대 때려야 되지 않을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고등 국어는 크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학, 독서, 그리고 언매, 화작.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합쳐지죠. 언매가 뭐냐면요. 문법이에요. 화작은 좀 쉬워요. 그냥 독서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전, 현대. 아이들이 뭐를 더 어려워할까요? 역시 고전이죠. 뭐 고전은 고전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전 시가,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 산문인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요. 고전 시가입니다. 제가 그냥 딱 세 작품만 말씀드릴게요. 관동별곡, 송미인곡, 삼이인곡. 듣기만 해도 막 기분 나쁘시지 않으세요? 막 학교 시절 때 막 생각나시면서? 그게 고전 시가입니다. 그리고 그게 1학년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크게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눠서 그러니까 수업을 하게 되지요. 문학은 완벽한 개념어와 다양한 문학 작품을 보는데 문학 작품을 보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 그리고 작가입니다. 작가별 특색이 달라요. 그리고 그 시대별 특성이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온전한 숙지, 문제풀이로 개념 확인인데 제가 이병훈 소장 TV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2028 대입에서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문법이었습니다.
왜냐면 현재 아이들은 문법이 싫으면 엄매 선택 안 하고 화작 선택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꼼짝없이 엄매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비중이 커질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아이들 실제로 모의고사 하는 걸 보면요. 문법에서 아이들 오답률이 무조건 탑 10 안에 2개 이상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1 때 하는 문법 개념으로 수능 문제까지 다 풉니다. 내신이 엄청 쪼잔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독서입니다. 그리고 10위권 안에 문법 2개 빼면 8개 중에 거의 한 7개, 6개는 다 독서입니다. 아이들 독해력 기르는 훈련,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주어야 합니다. 고등국어의 가장 중요한 점 기본은요, 이해입니다. 무조건 빨리 읽기가 안 되고요. 뭐 천천히, 전부 천천히 모두 읽기. 무슨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초등학교 느낌이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글을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읽습니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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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다가 갑자기 뛰어넘어요. 지멋대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빨리 풀고 싶으니까요. 빨리 풀어서 내가 탁탁탁탁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고1이잖아요. 고1 때는요.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험 보러 왔을 때 모의고사 보고 올 거예요. 모의고사 보고 오면요. 아이들 시험지 한번 보세요. 한 지문에서 다 나갔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다양한 지문에서 고루고루 틀렸다? 큰일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근데 지금 제가 수업인 줄 생각하고 얘들아라고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문을 보시면 지문 한 지문은 다 맞아요. 근데 한 지문은 다 틀려요. 이건 독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틀리고 이거 한 2개 틀려주고 골고루 틀려요. 그러면 독해가 약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아까 내신 1등급이 아니라 최저 보는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머님들 참고하시라고 최저 한번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 수업 구성입니다. 어휘, 문학문법, 독서, 능수능란 해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시간 수업으로 저는 구성하고 있고, 왼쪽 국어의 섭리, 능수능란, 요긴한 어휘 제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섭리에 나오는 요 강아지 저희 집 그룹입니다. 귀엽죠? 자, 그리고 능수능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편씩 모의고사를 풀어오면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요긴한 어휘가 들어가서 어휘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부분 개념 설명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학 독서, 문학 개념어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요 책 하기 전에 개념어 책도 한번 진행을 하고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개념어에 대해서 몰라서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휘고요. 요 어휘집은 고전어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려운 고전어휘에서 뽑아서 아이들 먼저 암기시키고 그 다음엔 EBS에서 출제된 어휘들이 출제가 됩니다. 제 내신 수업 관련된 교재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문법 자료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손필기 자료도 제공이 되고, 특히 교과서 위주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꼼꼼한 암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빈칸 자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엔간하면 다 뚫려 있습니다. 조사 제외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다 외워야 돼요. 그럼 처음엔 아이들이 뭐 한 300개 중에 200개 틀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 몇 번 반복하면 아이들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냈는데 몇몇 학교에서 실제로 빈칸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저한테 끝나고 계속 전화가 오고, 선생님 빈칸 나왔어요. 그래 축하한다 라고 얘기해 주죠. 그리고 직보 자료인데요. 요거는 그 해당 학교의 최근 3개년에 있는 선지를 제가 다 때려 넣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당하는 것도 옳은 걸로 바꿔서 넣어 놓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고 굉장히 제가 성의를 들여서 만드는 자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관리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질문, 뭐 DM이나 뭐 카톡이나, 전 잠을 안 잡니다. 잘 새벽에는요. 새벽에 아이들 편하게 질문하도록 하고, 그리고 매주 이런 식으로 아까 능수능란 문제 있었죠? 그 능수능란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드립니다. 아이가 몇 등 정도 하는구나, 아이가 어디서 많이 틀리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내신 기간에 애들이 제가 일요일 날 수업이면 이놈들이 토요일 날 숙제예요. 꼴보기 싫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여기다 인증하는 거 합니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해서 꼼꼼하게 숙제할 수 있도록 올리면 제가 쿠키 주고 다 맞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제 얼굴이 담긴 포토카드를 준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 저희 엄마 뒷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 뒷자리를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끝났는데도 카톡도 제한, 스크린 타임 불었는데 불안함, 선생님 뭐 이렇게 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모가 돼야 돼가지고 그건 안 하고 매일매일 사용량 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총 100개의 문학작품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100작품 필사 성공하면 제가 현금 10,000원 바로 줘요. 애들 막 파자마 파티 가서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름이었다 다만 비문학을 곁들인 여름에는 비문학 100개 풀기 해서 하루에 2개씩 밴드에 인증합니다. 이것도 성공하면 10,000원 현금 줘요. 애들 열심히 합니다. 그 제자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뭐 저 서울대 갑니다. 이 친구는 고대 수학교육과 간 친구입니다. 102등에서 1등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요거는 제 애기들이 써준 글들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프로필과 실물이 약간 달라요. 저거 지운다는 걸 깜빡했네요. 자, 제 시간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고1 11월 개강 화요일 5시부터 8시입니다. 이때 아이들 와가지고 개념어, 문학, 독서, 문법 전 영역을 하고요. 고등학교에 이거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 기초 체력을 키우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비고1 1월 특강 월수금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명독 외고와 양정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합격자 발표 나면은 제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국어를 즐겁게 너의 자신감으로 만들어줄게. 저만의 슬로건이고요. 지금까지 국어 김유섭이었습니다.